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려고 제 강의 보고 계실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새로운 것, 내가 하던 것 아닌 것을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전공도 아닐 테고. 이게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하나 더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저하고 같이 필기, 실기 모두 다 한 방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다짐 알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자, 저의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두목넷에서 사무자동화하고 컴알 강의하고 있는 왕두목 신면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왕두목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무슨 꽝패인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이트 이름도 두목넷이야? 뭐 이런 느낌인데 또 이 사람이 또 그 사이트에 있는 사진에는 머리가 긴데 완전히 빡빡으로 밀어버렸네.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왕두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사무자동화만 해도 과목이 필기가 4과목이거든요. 그럼 얘네 전공서적으로 보면 막 이만큼 될 거예요.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뽑았고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우리 왕두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핵심 포인트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족복 이런 느낌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왕두목이라고 한다 해서 제 요약집에 최초의 요약집에 책 이름이 왕두목이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할 당시에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하는 것뿐이고 여기 또 보니까 뭐 우리 이름이 씹할 것이에요. 이게 세게 얘기하면 씹할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강하지 않냐 하는데 이건 컨셉일 뿐이고 저 이렇게 외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부드러운 남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들을 보게 될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시험 과목과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강의는요, 이론하고 기출 15회가 모두 100%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 왜 무료인가요? 하시는데 저희 두목넷이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이제 광고를 좀 합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료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서 수강료가 많이 저렴해졌죠.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는 정도의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무자동화 필기를 강의를 오픈을 해가지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뭐 5만 원, 10만 원 수강하는 곳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얘를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요. 또 우리 실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가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기를 많이 합격시키자. 그리고 실기에서 땡기자. 이게 제 전략입니다. 사실 이거 노출하면 안 되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저희가 강의 플레이어를 얹으면서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데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2016년 1회부터 시험이 개정된 이후부터의 기출문제 풀이는 별도로 수강료가 5,000원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시험 보시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결제하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우선은 또 한 가지 이점을 말씀드리면 얘를 결제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강의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PC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 내에 수강 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기 합격하고 실기 수강 신청하실 때 실기 수강료가 10%가 할인이 돼요. 필기 수강 이력 있으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강료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홍보 멘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얘를 도전할 건지 말 건지를 알 때는 보통은 합격률을 보게 되겠죠. 이전 2년 차에 대한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2017년 1회입니다. 33%예요. 야,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시험 난이도가 개정이 되면서 합격률이 거의 30% 정도대로 뚝 떨어졌어요. 네, 2017년도 계속 그렇습니다. 다 보세요. 2회 때도 마찬가지로 42%예요.
사회 때는요. 짜자잔 보니까 마찬가지 조금 오르긴 했는데 50%대예요. 자, 이거는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도 불합격하는 정도의 합격률이에요. 33%대는. 40%대 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정말 많이 공부한 친구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한 달 공부한 친구들만 합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적어도 20일 정도 공부해야 붙는 거고요. 이 정도는 보름 정도 공부해야 붙는 정도의 합격하는 정도의 합격률입니다. 선생님 왜 3회는 없나요?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3회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큐넷에서 시행하는 기사, 산업기사 시험 중에 1년에 3번 이상 시험 보는 시험은 없어요. 3번이 최대입니다. 응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을 많이 보는데 4번 보는 시험, 기사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쉽니다. 정보처리 같은 경우에는 3회 때 보고요. 사무자동화는 4회 때 봅니다. 이렇게 건너서 응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희망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시험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아무래도 기초 오피스 능력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유지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요. 그러면서 2018년 들어오면서 시험 난이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실기시험도요, 공단 공개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아예 몇 개 샘플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여러분들 지금 저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면 붙어요. 자, 합격률 갑니다. 와우, 67.6%. 이거는요, 시험 정말 일주일만 준비하면 붙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준비 안 하면 떨어집니다. 자, 2회 갑니다.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요. 57%예요. 근 60%대 되죠? 자, 마지막 4회. 지난 4회 보니까 55%예요. 자, 평균 쳐보니까 약 57% 정도 됩니다. 약 60% 돼요. 작년 합격률이 60% 됩니다. 이거는 야, 시험 준비해. 그럼 내가 자격증 줄게.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신감 생기시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강의 홍보 한번 하고 갑니다. 자, 높아진 난이도. 우리가 2016년도에 개정된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 내용이 적용이 됐고요. 개정 내용 적용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000원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는 강의에서 절대 없는데 하시게 되면 모바일 배속, PC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매킨토시는 기본 제공하고요. 결제 안 하셔도 얘네는 기본 스트리밍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TV, 유튜브에 모두 다 강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는 거 불편하시면 그쪽 사이트에서 강의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는요. 영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미니족보예요. 제가 책을 영진에서 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미니족보라고 하는 요약집과 정규 이론책이 또 따로 나와요. 두꺼운 거. 근데 이 강의는요. 미니족보로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16년 이후 기출에서 제외, 16년 이전 기출 문제는 다 무료예요. 이론 다 무료예요. 오케이?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네이버에서 무조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표지 보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이론 정규 교재를 구매하시고 선생님 이걸로는 강의 못 보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 베이스는 같아요. 저자가 같으니까. 그런데 얘는 좀 많이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교재고요. 요거를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 일정도 봐야 되겠죠? 우리 첫 번째 시험은 3월 3일입니다. 두 번째 4월 27일,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죠. 4회 시험은 9월 21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서류 제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기사나 산업기사는요. 응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기사는 4년제 졸업 대상자,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에 4학년 1학기 이상 돼야 되고요. 산업기사는요. 전문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전문대 마지막 학년 1학기예요. 그래서 2년제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시험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 서류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 제출하는 기간은 우리 필기시험 접수할 때부터 가능해요. 필기시험 접수하고요. 접수증 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면 인터넷으로 제출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대학, 즉 학력으로 응시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미리 하세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 저는요. 지금 전문대 2년제 1학년이에요. 1학년 2학기예요.
지금 날짜는요. 지금 1월 25일이에요. 시험 접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기준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필기 시험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력 기준이 3월 1일 날 바뀌잖아요. 그죠? 3월 1일 날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2년제 같은 경우 3학년 2학기시면 자동으로 다음 해 3월 1일이 되면 2학년 1학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이런 분들은 이때 서류 제출하지 마시고요. 필기시험 보고 나서도 필기시험 볼 때도 안내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응시하시고 댁에 가셔서 꼭 서류 제출하세요라고 안내가 됩니다. 그때 제출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3월 27일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필기 합격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서류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요. 실기시험이 한 9일 동안 진행이 돼요. 토, 일, 첫 번째 시험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9일자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전국의 시험장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해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가 많을 경우에 지난 사회 같은 경우에요. 우리 합격자가 좀 많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 시험 장소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분들 계세요. 대구, 포항 이쪽에는 시험장이 많지 않아요. 근데 시험장이 다 만땅이 된 거야. 이게 9일 동안 매일 오전, 오후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각 시험장마다 그 9일 동안 딱 2번만 시험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 장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요. 기차 타고 서울 와서 시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기 시험 접수일 있죠? 3월 15일 땡 하는 순간 9시 땡 하는 순간 가서 접수해야 돼요.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가 제출돼 있어야 돼요. 서류 제출돼 있지 않으면 응시 못합니다. 시험 접수가 안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세요. 됐죠? 또 가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시험 절차예요. 우선은 필기 접수하시고요. 이때 응시 자격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제안에 대한 거는 필기시험 접수하시고 자격 서류 제출하시고요. 시험 응시하시고요. 필기 합격하시고요. 시험 당일날 오후 6시에 답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날이 필기 시험일이 3월 3일이잖아요. 4월 27일이죠. 21일이죠. 이날 저녁 6시에 답안지가 공개가 돼요. 또 시험지도 필기시험은 줘요. 가져가세요. 그럼 답 체크한 거 확인해서 내가 당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일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약 40일에서 45일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선생님, 실기 시험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요?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 실기는 더 쉬워. 더 쉽습니다. 그 실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 서류 제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때까지라도 다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기 접수를 하시고 시험 장소 확인하고 장소별 버전이 달라요. 오피스 버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시험 응시하시면 됩니다. 이 실기 내용은 나중에 실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자,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4년제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등록 이상이에요. 3학년 1학기 등록 이상.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자, 2, 3년제 전문대학교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학년 1학기예요. 2년제는 2학년 1학기, 3년제는 3학년 1학기. 3년제가 요즘에 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불합리하죠. 그래도 어떻게 법이 그런 걸. 자, 경력으로도 응시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실무 경력인데 이 동일 직무 분야라는 것이 많이들 혼동을 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시험은요. 이 시험은 전공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든 의료보험,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4년이 아니죠. 2년이죠. 2년 이상이시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나는 사무직이니까 당연히 되고 당연한 거고요. 저는요, 공장에서 이게 생산 업무를 했어요.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큐넷 1644-8000번에 전화하시면 상담원께서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한 6년 전에는요, 이 콜센터가 없었어요. 그럼 각 지역 공단에 전화하면은 이분들이 공단 직원분들이 너무 이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콜센터가 있어서 지금은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여기 콜 때리시면은 자세히 안내가 됩니다. 자, 그럼 시험 출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 출제 문항수는
과목당 20문제 4과목 해서 80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1시 반부터예요. 간혹가다 이제 토익 시험 보시는 분들 때문에 이 시험 시간 잘 맞추셔가지고 날짜 맞추셔서 다른 시험들하고 겹치지 않게 잘 스케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시작 전에 당연히 이제 20분 이상 전에 20분 전 이상에 네, 입수를 하셔야 되겠고요. 늦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고, 이게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좀 까다로워져 가지고요. 이 시험 시간이 만약에 1시 30분이잖아요. 31분에 들어가면 문을 잠가 버립니다. 굉장히 이게 까다로워졌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부정행위가 좀 과학적으로 고난이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기 때문에 좀 지켜주세요. 자, 시험 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면제 과목에 있는 경우에는 30분 차감인데, 면제 과목이라고 하는 게 정보처리 산업기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마지막 과목 5번째 과목과 이 사무자동화의 4번째 과목인 정보통신 일반이 동일해요. 시험 문제도 같은 회차에 똑같이 나옵니다. 번호까지 다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면제 받더라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 점수에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내가 한번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4과목 정보통신 일반이 기출문제 반복 비율이 예전에는 거의 99%, 요즘에는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점수를 얻기가 좀 편해요. 그러면 평균을 올리기 좋겠죠. 그래서 이게 뭐 시험 접수하실 때 이미 합격을 하신 이력이 있으면,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 합격하신 이력이 있으면 면제 과목을 선택 받으실래요? 안 할래요? 이게 나오거든요. 그때 아니요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면제 받으면 30분 차감해서 좀 일찍 나올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문의하세요. 이런 시험들 때문에 선생님 언제 나올 수 있나요? 하는데, 국가시험은요, 국가자격시험법에 의해서 120분 중에 반인 60분 이후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금방금방 푸시니까. 네? 준비한 사람들은 사실 30분이면은 80문제 다 풉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답 이렇게 다 체크가 되니까요. 자, 합격 점수는요, 총 80문제 중에서 80제 중에서 60점이 48개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사무자동화 시스템, 사무경영관리 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정보통신 개론, 총 4과목이고요. 각각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1과목은 사무용어 컴퓨터 이론, 신기술인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컴퓨터 일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경영관리 개론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업무 흐름이나 업무에 대한 용어 또는 해당하는 법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프로그래밍 일반은 여러분들 뭐 코딩이라는 얘기 많이 요즘에 있잖아요. 그런 코딩에 관련된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코딩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 두 문제 출제가 돼요. 이게 지금 문제가 어려워진 내용인데 C 언어 코딩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데 어려우면 버려도 되겠죠. 왜? 60점 맞으면 합격인데 이거 공부하려고 한 달을 땡기느니 그냥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거에 더 열중하는 거예요. 자격증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 개론은 여러분들 아시는 통신 이론. 그러니까 뭐 요즘에 한참 이야기하는 5G, LTE 뭐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과 통신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쭉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선생님, 우리 교재에 제가 작년에 준비하려고 사놨었는데 쓸 수 있나요? 네. 2017년, 18년 모두 가능해요. 그 이전은 좀 안 될 것 같고 2017년도에서 18년 가면서 좀 개정이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모두 다 가능하다. 이게 출판사에서 들으면 싫어하겠다. 그죠? 자, 중고로 구매. 자, 다음. 교재 꼭 구매해야 되나? 되도록이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론 내용들이 여러분들 요약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 정리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구매해 주시면 되겠고,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만 달달 외울래요.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요약 정리 내용, 그지? 요약 내용이 하나 있으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재에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고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도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투자 없는 아웃풋은 없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영업하고 있네. 자, 또 선생님 저는 컴맹이고요. 나이가 많은 합격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요. 50대, 60대들도 많이들 합격하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강의를 하고 있고 이 일을 계속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보고, 저는 이제 전기도 전공을 했고 건축도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 거 빼고
다른 쪽, 뭐 화학, 화공 뭐 이런 거, 산업안전 이런 거 자격증도 따라 그러면 저는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세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짱이야. 자, 나이가 많은데 컴맹인데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해 주세요. 선생님, 실기가요,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인데요. 제가 컴맹이에요. 국내에서 시행하는 오피스 시험 중에 제일 쉬운 시험이 사무자동화입니다. 문제를 공단에서 공개했어요. 그 문제만 다 풀 줄 알면 실기는 그냥 패스예요. 필기 합격하시면 실기는 그냥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마지막 회차 합격률이 65%인가 그래요. 60%대가 합격률이 된다는 거는 야, 준비한 사람은 다 줄게. 자격증 다 줄게. 이겁니다. 자, 또 수강료가 왜 이렇게 낮아요? 여러분들 필기 합격 후에 실기 꼭 결제해 주세요. 네, 이거 홍보 멘트 넘어가자. 자, 응시 자격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2번 있어요. 필기 시험 접수, 그 다음에 실기 접수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 접수할 때 가능하고요. 또 우리 필기 시험 보고 나서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도 가능한데 사무자, 다른 시험은 모르겠지만 사무자동화는요. 합격자 발표 전에 내세요. 왜냐하면 실기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요일에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아셨죠? 필기 면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자, 우리가 필기를 합격하면 국가자격법에 의해서 국가공인, 국가시험은요. 모두 다 네, 바로 합격일 기준으로 2년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모든 실기시험에 응시한다는 가정하에 6번 응시가 가능합니다. 실기를 6번 응시 가능하다고요. 운전면허랑 똑같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 공단에서 약간 약간 애누리를 줘요. 그래서 이 날짜를 조절을 하고 그 큐넷 공지사항에 보시면 간혹 매년 1회 때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요, 요령 있게 하면 7번까지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7번까지.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고요. 보통은 2번 안에 합격을 하시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는 뭐 해외로 출장을 갔다 오고 막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런 분들은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준은 원샷 원킬. 그죠? 한 번에 필기 실기 한 번에 가자 이거죠. 두목내 시험 후기 한번 보셔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꽤 많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꽉 차가지고 선생님 저는요 해외 유학을 갔다 오다 보니까 필기 시험 합격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긴장됐었는데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족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은요 반복 출제 비율이 이 큐넷에서 시험 보는 시험은요 기출 문제가 너무 자주 반복돼요. 야, 이거 반복 출제율이 70%라는 거는 기출문제만 외워도 너네 붙일게 이거거든요. 자, 버릴 건 버려요.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지역적인 문제들, 자주 출제되지 않는 애들 있죠. 그러면서도 내용이 어렵고 암기하기 어려운 애들은요 과감히 버리고 가는 게 이 자격시험이에요. 오케이? 네.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공부하실 때 이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론에서 지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이론은요. 간단하게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강의를 한 1.5배속 정도로 수강을 쭉 하시면 돼요. 그냥 체크만 해가면서 교재에다가 체크해가면서 문제 풀고 이런 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2번째 과목이에요. 2번째 과목은 사무경영관리개론인데 얘가 전통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반복빌 출제 비율이 지금은 좀 높아졌어요. 난이도가 이제 과목별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되면서 한 60% 출제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 100% 확인해도 60점 맞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얘는 운이 좀 필요한데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식적인 문제들도 한두 문제씩 출제가 돼요. 즉 내가 본 공부 내용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이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목표 점수는요. 첫 번째 과목은 15개예요. 두 번째 과목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12개 잡으시면 돼요. 우리 48개 중에 이렇게 48개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각 과목에서 만약에 얘를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는 정말 많았는데 이 과목에서 7개 맞으면은 나머지 다 맞아도 탈락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67개를 맞아도
여기에서 8개를 못 맞게 되면 꽈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 3, 4년 전에 이 과목이 제일 어려웠을 때 시절에는 이 과목 때문에 꽈락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험도 정말 지저분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 막 출제하고 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무자동화는 이제 안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래밍 일반인데 얘가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이도 조절이 돼서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얘가 반복 출제 비율이 99%였어요. 최신 기출 문제 3년치 보면은요, 다 나왔어. 진짜 토시도 안 틀리고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C 언어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반복 출제율이 한 70% 또는 한 80% 정도로 떨어졌고, 대신에 다른 그 30% 외에 해당하는 70%는 이전 기출문제와 완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15개. 제가 3년 전이었으면 19개 맞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과목인데 지금은 약간 높아졌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 언어나 좀 코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과감히 그 부분은 버리고 가셔도 돼요. 아셨죠? 자, 다음에 정보통신개론. 얘도 지금 출제 비율이 60%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시험 난이도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2018년 기준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출제될 애들 보면 얘도 한 70%에서 80%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고요. 얘네 두 과목은 너무 반복 비율이 높다 보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5개, 14개 해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약 56개예요. 56개를 맞고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요, 지난 회차 시험에서요, 진짜 공부 토시도 하나도 안 하고요, 시험을 딱 봤는데 45개 맞았어요. 정말 아쉬워요. 저는요, 다음 시험 보면 그냥 붙을 수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이 48개라고 하는 기준이 정말 과학적인 거예요. 공단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이 빅데이터 돌려서 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얘네는 슈퍼컴퓨터가 그 알파고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뽑는다. 믿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48개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일주일 하게 되면요, 47개 정도 맞습니다. 2주 정도에도 47개 맞아요. 3주 제대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때 확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제 50개로 넘어가요. 한 달 정도 한다 그러면 60개로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풀어도 40개는 맞는다고요. 누구든지 다. 너 말고도 다른 애들도 다 똑같아.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 48개를 맞추는 거는 정말 어렵다. 준비 안 하고 찍어서 맞추는 거는 정말 어렵다. 즉, 준비 제대로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우리 목표는 56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점수는 정말 재밌는 건데 이 48개에서 47개 요 사이 있잖아요. 이 부류가 제일 많아요. 통계치로 보면. 왜 그러느냐? 적당히 공부하기 때문에. 적당히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 프로그래밍 일반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와서 저는 떨어졌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문제 한 문제가 나와서 떨어졌어요. 이거 말 돼요? 안 되거든요. 왜? 나머지 지금 48개면 32개요? 32문제 중에는 왜 다 틀리고 다 맞으라고 낸 걸 틀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싫어해. 47개 정말 싫어요. 숫자도 기분 나빠요. 자, 그러면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은 핵심 이론학습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총 강의 시수가 14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를 1.5배속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세요. 간단히 정리. 교재를 보면서 선생님이 요거 중요하다 했구나 하는 걸 체크.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이 이쪽에 이론이 있고요. 책을 쫙 펼치면 이쪽에 이론이 2페이지 있고 여기에 기출문제가 딱 들어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정도 정리. 여기 나오는 핵심 요약 정리.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체크. 이렇게 하는데 실제 투자되는 시간은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 1.5배속이니까요.
그냥 1배속으로 하면 20시간 걸리겠죠. 왜? 강의 보면서 체크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14시간, 15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15시간인데 이거 너무 여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기에서 시간 다 보내버리면 뒤에 기출문제를 못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출문제를 보는 건데 기출문제도요, 강의를 다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강의를 왜 보지? 기출문제 강의를 왜 보지? 이거는 볼 필요가 있어. 왜? 아, 얘가 뭔지, 이 용어가 뭔지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 남게만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가는 거예요. 기출문제 강의 1회분 정도 보세요. 가장 최근을 보는 게 좋은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이게 정말 웃기는 게 가장 최근 기출문제도 출제되지만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있죠. 몇 년 전에 20년 전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 정말 짜증나는 건데 그때는 문제도 답안도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답과 다른 답을 또 세상이 바뀌었어요. 20년이면 강산이 2번 바뀔 때이기 때문에 답안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기출문제 은행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나 정도는 보세요. 최신 기출을 보든 강의실의 첫 번째 기출을 보든 한 회차를 쭉 보십니다. 그리고 그 회차를요, 우리 두목넷의 메뉴에 보면 문제은행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문제은행 CBT라는 애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우리 문제 풀고 채점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두목넷에서는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다시 풀기가 있어요. 틀린 문제 다시 풀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제가요, 시험 보려고 기출문제 쭉 풀었더니 80점을 맞았네요. 최신 기출문제 하나 풀었는데 80점 맞아요. 좀 붙을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잘 찍었을 뿐인 거야. 100점 맞을 때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기출문제를 하나 강의를 받다면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 기출문제 CBT에서 틀린 문제 다시 풀기를 통해서 100점 맞은 다음에 다음 회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첫 번째 풀었을 땐 80점 맞지만 다음번 맞으면 60점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회차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00점 맞아야 다음 회차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10회 이상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면은 총 몇 문제가 돼요? 이게 총 80문제니까 800제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800제 안에 중복되는 문제가 적어도 50%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00제가 아니라 400제 정도 됩니다. 400제 정도 암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합격하십니다. 이 시험은요. 선생님, 어려운 내용이 많고요. 이거는 정리가 잘 안 돼요. 버리세요. 그거 정리하는 시간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하나라도 더 암기하세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10회 정도 하시고요. 우리 교재에 자출이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의가 없어요. 선생님, 왜 강의가 없나요?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라고요. 기출문제 풀고 나서 보면은 답이 막 보여요. 그냥 탁탁탁탁탁탁 찍어가는 거죠. 10문제 푸는데 2분이면 돼. 그냥 탁탁, 이거 답이 막 보여. 매직아이처럼. 여기서 10회 정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기출문제를 거꾸로 풀어나갑니다. 거꾸로. 아셨죠? 처음에는요. 선생님, 제가요. 2018년 사회 기출문제를 100점 맞도록 해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출제 빈도가 반복 비율이 약 70%, 평균 70%에서 8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8년 2회를 풀었더니 60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암기하신 거죠. 60점이 나왔어요.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다음번에 18년 1회 하면요. 70점대로 올라갑니다. 또 하면은요. 80점대로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가요. 왜? 출제되는 애들이 누적이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400문제 이상. 그지? 400문제 이상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60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옵티마이즈하게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50점도 안 나와요. 실은 좌절하지 마시고 얘도 100점 맞을 때까지 완벽하게 체크하시고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또 얘도 완벽하게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틀린 문제 다시 풀기로 문제답을 암기하세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10회분 푸시면은 자출은 정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더 시간이 많으면 이전기출 문제 계속 풀어나갑니다. 자출 문제 수예요. 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제가 이걸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죠.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자기 능력 자기가 잘 알잖아요. 맞습니까?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사실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열흘이에요. 열흘. 왜냐? 가끔 가다가요. 게시판에 지금 이제 첫 시험이 3월이잖아요. 전년도 한 6개월 전부터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게시판에 글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지금부터 사무자동화 준비하면 합격할까요? 아니요, 떨어져요. 6개월 동안 준비하면 떨어져요. 왜? 다 잊어버리거든. 앞에 한 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출문제를 암기해 나가면서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암기하는 걸 도와주기 위한 게 이론 강의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10일입니다. 그런데 직장 다녀야 되지. 학교 다녀야 되지. 또 취업 준비생님들이면 다른 학원도 다녀야 되지. 공시생이면 또 공무원 준비도 해야 되지.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아야 3시간이고 그것도 정말 직장 생활하신 저도 직장이잖아요. 하루에 2시간 공부요? 정말 힘든 거예요. 1시간 공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집에 가면 뻗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각오하고 여러분들 이게 준비합니까? 정말 왔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약 60시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열흘 공부하면 하루에 6시간씩 열흘이면 돼요. 선생님, 전 하루에 1시간이에요. 한 달 하시면 되잖아요. 한 달 이상 더 늘리지 마십시오. 2달까지도 괜찮아. 2달까지도.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고 굵게 공부하는 게 자격시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출문제, 이 큐넷에서 시험 보는 시험이라 그래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건 안 그래요. 근데 큐넷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는 반복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이 짧고 굵게 해야지 앞에 문제를, 앞에 내가 공부한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셨죠?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보고 있다는 거, 뭔가 시도한다는 거, 왔다예요. 따봉입니다. 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끝까지 한번 저하고 같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필기만 합격하면 실기는 더 쉬워요. 컴맹이요. 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오피스 시험 중에 제일 난이도가 낮아요. 모스 빼고. 모스는 자격증으로 안 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끝까지. 자, 제가 매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항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고 별 위험 없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섬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저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자, 저희 배에는요, 모터가 안 달려 있어요. 모두 다 승무원들이 노를 저어서 가야 됩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앞으로 가지 않아요. 노력이 없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빠르고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안내는 해드립니다. 하지만 합격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력 없이는 말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노 저어서 우리 저 앞에 있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도에 가셔서 우리 기사식당에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거든요. 기사식당에 가서 같이 순댓국 먹자고요. 감사합니다.